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월 31일 김정기의 직필직설을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율 구독 계좌 하나은행 579-910-258-52807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김정기의 직필직설 주제는 임종석 포토라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노골적으로 협박하다입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오늘 임종석 전 청와대 1기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토라인에 있었습니다. 조국은 다 뒷문으로 출입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 검찰의 수사 관행을 없앤다 해가지고 조국과 정경심이 수혜자가 됐는데요. 그 부부가 똑같이 뒷문 출입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임종석이 아주 당당하게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작심을 하고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임종석을 소환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조사를 했죠. 그런데 이 임종석이 포토라인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비판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검찰권을 남용함이 없이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절제력 있게 검찰권을 남용함이 없이 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니 지금 소위 말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 대상자가 어떻게 기자들이 줄지어 써 있는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절제력 있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저들의 18번이 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썼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그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취임사에서 검찰권이 절제력 있게 행사돼야 된다. 이 절제력이란 말이 거의 18번이 되어버렸네요. 아니 그런데 임종석이 그동안 좀 검찰의 눈을 피해서 좀 숨어 다닌 거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임종석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검찰 조사가 임박해서 결국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여의도 정치권에서 퇴장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임종석이가 당당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난 연말 연초에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소위 말해서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히 공수처가 7월 달에 설치되는 것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또 요 최근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신규 부임을 해가지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월 3일 날 검사장급 고위검사들의 인사를, 다시 말하면 인사대 학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장급 검사들, 2차 인사대학살.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설치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을 무력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또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한 추미애가 1, 2차 인사대학살을 통해서 대검을 장악하고 서울중앙지검을 장악했다는 확신이 들면서 정말 오만방자하게, 너무도 당당하게 피의자 신분인 임종석이 누구나가 서기를 꺼려하는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검찰총장을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원 부장검사가 담당이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서 소환조사를 했고 출석해가지고 하루 종일 소환조사를 받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윤석열 총장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6개월 동안 덮었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기획을 한 게 아니냐. 본인은 확신을 한다. 이거는 기획수사라는 거죠.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하더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석이 울산광역시장 지방선거에 내가 개입을 했다고 윤석열 당신이 입증할 수 있어? 만일에 입증을 못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당신이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지 영장 치고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오늘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사라졌는지 아프게 돌이켜 보아야만 할 것이다. 완전히 그냥 포토라인을 써가지고 법도 모르는 임종석이 법으로 치면은 귀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훈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법치국가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도 본인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해서 무죄 선고를 받는 데까지 3년 동안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자기한테 했던 행태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을 뿌리채 뒤흔들었다. 본인도 이제 피해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래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의 측근이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 그 업무수첩에서 VIP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요청을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임종석이 송철호를 만나가지고 울산시장 출마를 대통령을 대신해서 권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임종석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관여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송철호
변호사의 울산광역시장 후보로서 당내 최대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울산광역시당 최고위원이 예비후보로 나섰잖아요. 그런데 임종석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결국 경선도 하지 않고 송철호 변호사를 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아니, 임동호가 누구예요? 묵묵히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을 평생 지켜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권역별 최고위원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경선도 안 붙여주고 단수 공천을 했다. 원래 이제 민주당은 웬만한 경우는 경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단수 공천을 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 소원이 내 30년 친구 송철호를 울산광역시장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 놓으니까 비서실장 임종석이 나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에 압력을 행사해서 그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송철호 단수 공천해라. 대통령의 뜻이다 그랬겠죠.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종석이나 한병도 그 당시 정무수석이나 그 다음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다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전대협 출신들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인간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7년 7월 달에 임동호와 한병도, 임종석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비롯해서 공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임동호가 실토를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면서 이후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공기업 사장도 제안하고 해외 총영사,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를 임동호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병도는 고베 총영사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서 일종의 유력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이 혐의로 한병도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명명백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윤석열 검찰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나홀로 반대하는 것을 물러서고 대검의 반부패 수사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담당 차장검사나 담당을 했던 김태현 부장검사의 찬성으로, 그러니까 이성윤만 반대를 한 거죠.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물론 임종석도 조만간 기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을 빼고서 모조리 다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니까요. 한병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송철호도 마찬가지고, 송병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백운호 그 당시 민정비서관도 마찬가지고 13명이나 무더기 불구속 기소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임종석도 기소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종석의 이 후한무치한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임종석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오늘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강의하듯이 몇십 분간을 기자들을 앉혀놓고 설파를 한 것은 또 저희가 있지 않겠어요? 검찰은 이미 무력화돼 가지고 꼼짝마가 돼 있고 내가 정계 은퇴 선언을 했는데 이해찬 당대표도
돌아오라고 그러고, 전대협을 같이 했던 우상호도 돌아오라고 그러고, 이인영도 돌아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모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제 유도를 한편으로는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임종석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완전히 철판 깔고 몇십 분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임종석의 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문재인의 종말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그 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 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